조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제 예. 말씀 중에 예. 아까 그 달러 워낙 달러 예, 예. 전문가시니까 예, 근데 그 1,200원을 넘으면은 달러를 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고환율일 때 예, 예.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네. 주식도 그렇고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제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1,080원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제가 달러 책도 나오고 제가 달러 투자라고 계속 블로그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200원 돌파하고 최근에 1,213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 투자한다면서요. 달러 투자 어떻게 지금 사도 될까요? 그렇구나. 막 물어봐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저는 갖고 있는 거 다 팔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판 게 1,206원인가에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1,195원, 어제 1,190원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전 팔기는 잘 팔았죠 일단은. 근데 저는 장기 투자용은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올라가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고 그것도 이제 미국 주식 배당주 형태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배당금이 나와요. 그냥 그거 받고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 또 환전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2월 말 정도 됐죠. 네. 한 2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쉬는 이유가 비쌀 때는 팔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쌀 때 사야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왜 자꾸 비쌀 때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냐고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걸 정신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1,180원대가 오면 그때 사겠습니다라고 블로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죠. 그러다가 1,300원 되고 1,400원 되고 오르면 어떡할 거냐. 장기 투자용 달러 있잖아요. 그냥 그거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투자의 기회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서 단기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투자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가 1,200원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용 달러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한 달러는 1,200원 아래에서 사시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1,200원 아래잖아요. 그런 달러는 사세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한 1,180원대나 1,190원대 초반 정도에 좀 더 안전하게. 예. 근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법대로 분할 매수해서 계속 사다가 다시 반등하면 수익 실현을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현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현금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지금 막 무리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전쟁도 나고 금리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1,300원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달러 투자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된 셈이죠. 제가 1,200원 아래에서만 사요라고 말씀드렸고 1,200원 위로 올라갔으니 제가 잃을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1,200원 아래에서만 저는 사고 1,200원 올라가면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안 사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한 30대다, 40대다, 40년 동안 안 산 달러를 왜 굳이 지금 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달러의 특징이 되게 좋은 게 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자산의 뭐 원유나 금이나 이런 것처럼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이 박스권에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등락만 해요. 우상향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제가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해갖고 아마 개인으로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시간 후에 환율이 떨어질지 오를지도 몰라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신의 영역에 있어요. 전쟁 나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하고 전쟁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200원 위에서 막 샀어요.
잃었죠 지금. 이 예측하지 마시고. 야. 근데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는 너무나도 큰 행운 같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공평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주식 분석력 또 정보 이런 것들이 고수 투자자한테 한참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 이쪽의 컨센서스가 이렇고 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러해서 여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 종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영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돈이 있는 그런 자본가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떠한 세력이 움직이기도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공평한 게임에서 내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 투자 시스템이 그냥 오르면 파는 거예요. 그냥 수익 실현해버리고 내리면 또 사고 더 내리면 또 사고. 그 바운드를 딱 정하고. 예. 그리고 달러 투자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게 제가 시소 게임 전략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자산을 살 때 이게 투자하면은 그게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달러 투자는 특이하게도 내려가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베네수엘라하고 터키의 상황을 보면 돼요. 만약에 그 나라 국민들이라면 지금 그 나라 자국 대비 달러 대비 그 나라 자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로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원래 1,000원이었는데 막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초인플레이션. 예. 그러면 이제 달러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달러 투자를 많이 한다 한들 원화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제 전체 자산의 한 80% 정도 되는데 다 원화 베이스 자산이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2,000원이 되면 저는 안 좋아요. 제 원화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됐어요. 저는 되게 좋을 거예요.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내 부동산을 다 팔고 미국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거의 헐값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달러를 사면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래 지금 5,000원은 줘야 되는데 2,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맨하탄의 아파트가 10억 원인데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책을 읽고 달러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우리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원달러 환율이 폭락을 하면 가자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구조가 펼쳐져요. 그리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고 또 약간 반등을 하면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속 게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총 자산, 현금 자산이 2억 원이 있었어요. 근데 편하게 환율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만 달러를 산 거예요. 그러면은 내 총 재산은 원화로는 2억 원, 그리고 달러로는 2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절은 달러로 바꿔놓은 상태니까 1억 원과 10만 달러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극단적으로 2배가 됐어요.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죠. 이 10만 달러를 2배가 됐을 때 팔면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3억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달러 투자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환차익으로.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극단적으로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1억 원과 10만 달러가 있었는데 이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20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달러와 원래 갖고 있던 10만 달러, 30만 달러가 되죠. 자, 환율이 올랐는데도 3억 원으로 늘었고 그렇구나.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네. 30만 달러가 됐어요.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매력이자 강점이자 안전함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네요. 그래서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그 주식 투자할 때는 한 7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는데 더 떨어지면 얘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그만 사. 그래서 세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달러 투자는 제가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을 하셔도 상관없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야. 계속 사시면 돼요, 그냥. 예, 우리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진짜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인류 국가에 살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 대선 오늘 그 저기 뉴스 1위 검색된 그 뉴스 1위가 기축통화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예, 기축통화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희박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예, 계속 사시면은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무서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죠, 더 좋죠. 내가 원화가 지금 막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헐값에 달러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서 1,000원만 돼도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책의 내용 중에 그 IMF 때 보면 환율이 막 800원, 700원 내려가다가 2,000원까지 확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폭등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달러 투자는 아주 평온할 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요. 주식하고 반대죠. 주식은 평온할 때는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라 투자의 기회도 없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부러워만 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반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에 같이 투자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요즘 그래요. 제 책 제목이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잖아요. 저는 지금 달러 대신 주식 사요. 제가 넘버 15까지 갔었어요. 1815까지 갔었을 때. 넘버 15까지 분할 매수를 했던 걸 쭉 1,2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다 팔았어요. 다 수익 실현하고 났더니 제가 남아있는 건 원화더라고요. 근데 이 원화를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 싸. 그래서 옆을 보니까 주식이 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책 제목처럼 주식 대신 또 달러를 사겠죠. 이걸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계속 돈을 벌어오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앞서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재테크와 노테크 그거의 균형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또 말씀을 그러니까 책 제목은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지만 이게 주식을 안 산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대신 주식을 사는 거고. 주식은 팔아야죠. 지금 주식 팔아서 원화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원화로 지금 제 주식도 제가 세븐 스플릿이니까 조금씩 사요. 제가 이제 1억 원을 그 지난번에 만났을 때 1억 원을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 세븐 스플릿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시드머니 1억 원을 넘버 1에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2에서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연간 수익률 목표가 한 10% 정도인데 10% 근처를 달성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한 4개월 차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제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주가가 하락하면 더 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을 더 시드머니를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증가시키고 나니까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들어간 자금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그래도 7천만 원에 있는 상태예요. 그 공개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고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추가로 또 투자할 자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도 좋지만 내려도 이 돈으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막 조급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또 달러 투자도 병행하시면 어느 순간에도 돈을 벌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테크도 같이 하시면은 든든하잖아요. 내가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하기 좋다라는 말이 든든하게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걸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좋은데 만약에 이게
콜라보가 되는 구조가 되면 노동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저는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인세가 들어왔는데 그 인세를 주식을 사요. 그러면 걔가 또 돈을 벌어오고 뭐 이런 구조를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나 자본을 모아서 돈 공부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동력을 조금 소비해 조금 투자하더라도 어느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와 주식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쌀 때는 사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 어제 전쟁 위기가 촉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저 오후 정도에 오늘 이제 요 인터뷰 끝나고 한 3시 정도에 싸게 좀 사려고 한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사진 않을 거예요. 나눠서 오늘 사고 내일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계속 사다가 이게 반등을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있을 때쯤이면 원달러 환율은 아마 당연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우리나라 원화를 사야 돼요. 네. 원화를 산다라는 건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원화의 가치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은 예. 환율이 높을 경우에 예. 좀 더 유인이 있는 건가요? 환율이 높으면은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겠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테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드려요. 달러 투자를 언제 하면 좋으냐? 그리고 달러 투자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낮으니까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12월이네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에 베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베팅하기가 힘들죠. 네. 예, 그거는 뭐 되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올 겨울 그냥 넓게 잡아서 10월부터 3월 사이에 눈이 한 번이라도 오는 거에 베팅하세요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베팅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해요.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높은 상태지만 떨어질 거예요. 언젠간. 주식도 지금 낮은 상태지만 언젠가는 눈이 오듯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하지만 언젠가는 와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놓고 싼 값에 사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있을 테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시키기만 하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반대로 움직이시는 분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다고 하니까 달러 사야 돼 그러고 달러를 막 사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달러 대신 주식을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달러 투자의 마스터 분께서 이렇게 주식을 마스터 아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경험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냥 달러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으시고 제 말씀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원이라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1시간 후도 몰라요. 예, 예측하지 말고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된다. 1,200원 이하에서만 사시고 네. 이것만 지키셔도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투자하면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달러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달러 마스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한 2개월째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독자분들도 손가락이 근질거려요 막 계속 이 얘기해요. 다 돈은 버셨겠죠. 네. 뭐 이전에 샀던 걸 다 파셨을 테니까 저를 따라서. 근데 뭐 두 달 동안 달러를 못 사니까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00원, 뭐 1,050원 뭐 이런 사이를 딱 정해놓고 네, 예. 물론 이게 달러가 1,300원, 1,400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런 건 너무 희박하고 희소한 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장기 투자용 달러는 있으니까. 저는 1,700원 되고 2,000원 되면 그래도 돈을 벌 거예요 아마.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달러 베이스의 자산, 그러니까 미국 월배당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라라는 말씀인 거죠. 와, 그러니까 뭐든지 자산은 좀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자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다룰 수 있으면 더 좋다. 그게 제 블로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우물만 파면 네.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은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분산 투자라고도 하죠. 이 고수 투자자들은 막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고 이게 돼요. 이게 불가능하고 안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이 한 방에 하는 투자를 집중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이제 고수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분산해서 달러에도 조금 넣고 뭐 주식에도 넣고 또 전 예금도 해요.